그래서 요거를 얘들아, 요거를 발음을 합쳐보면 요렇게. 자,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머리 아파. 이건 한 번은 연습을 해야지. 닭의 앞에가 합해진 거잖아. 그러고 이 기억을 어떻게? 한 번 더 꽂으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다가페가 되는 거야. 다가. 요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의문의 변동은 뭐가 일어나는 거야? 7번 같은 경우는 그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거지. 그럼 6번은 의문의 변동이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누구만 일어난 거야? 시온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스탑해서 한번 필기를 하고 다시 한번 주저리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영상을 좀 지워볼게요. 지우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꽃받침과 쌍받침이 모음을 만나는데 얘가 뜻이 없는 형식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의문의 변동, 다시 말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안 일어나고요. 그 받침을 그대로 위쪽으로 올려서 연음합니다. 알겠죠? 이 P를 기억하면 되죠? 이 P를 기억하면 돼요. 근데 이번엔 받침이나 쌍받침인데 모음인데 실질이야. 뜻이 있는 애를 만났으면 무조건 뭐가 일어난다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입 위를 어떻게 발음해? 피읍을 비읍으로 바꿔줘야 돼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바꾼 다음에 연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음이 이, 휘 이렇게 났어요. 자, 겹받침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넣어놓은 이유가 받침이 모음을 만나는 경우와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묶어서 넣은 거예요. 그럼 겹받침이 모음을 만났다. 근데 또 하필이면 형식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을 올리는 거예요. 왼쪽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닭이가 아니라 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옷을 올려야 돼? 시옷을 연음해야 돼? 그럼 쌍시옷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넋으로 굉장히 많아요. 예시문들이. 근데 이 시옷이 쌍시옷으로 바뀌는 과정은 우리가 된소리 되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된소리 되기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겹받침인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을 만났다. 이러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다음에 똑같이 그 자음을 연음시켜주는 겁니다. 그지? 정리를 하면 모음으로 된 실질 형태의 수를 만나잖아요. 그럼 규칙이 일어나요. 알겠죠? 그 정도. 지금 다시 한번 복습했으니까 요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오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비음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비음화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미음, 니은, 이응이 비음하고요. 핵심적인 거. 리을은 유음하고. 비음화는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비음화라는 건 화는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거야. 비음이 뭐야? 비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어. 이어 발음만. 알겠죠? 그래서 비음화의 개념 볼게요. 자, 대체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되는데 큰 카테고리는 이렇게 되고요. 일단 여러 개가 있거든요. 자, 기역, 디귿, 비읍. 하여름이에요, 얘네가. 하여름인,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인,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을 넣지 않는 건 뭐냐면 얘네가 첫 소리거든요. 첫 소리에 이응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미음, 니은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하여름인,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인, 이응, 니은, 미음으로 기어 발음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또 다른 현상으로 하나 더 써본다면, 하나 더, 미음이요. 그죠? 미음, 이응이, 비음이, 미음, 이응이, 유음, 리을을 만나서, 유음, 리을이 비음, 니은으로 바뀌는 형상. 이렇게도 설명될 수가 있어요. 근데 메인은 그드브야. 메인은 그드브야. 그드브가 자 기역 디귿 비읍이라고 외우는 순간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을을 붙이세요. 그래서 그드브가 문을을 만나는 겁니다. 그드브가 문을을 만나요. 그럼 조건을 적어볼게요. 자, 1번 기역. 자, 이렇게 볼게요. 기역 디귿 비읍이
미음, 미음을 만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항상 대가서 동그라미야. 그러면 누가 바뀌냐? 그두부가 바뀌는 거야. 그두부가 바뀌는 조건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기역은 무조건 니은이고요. 그다음에 디귿은 니은이에요. 그리고 비읍은 미음이에요. 요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요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그리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 자음분류표 있죠? 저번 시간에 수업했던 자음분류표를 좀 보시면 쉬워요. 자음분류.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 교재를 저번 시간에 바로 영상과제 의문의 체계를 내준 게 있어요, 선생님이. 그거를 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사실 쉽게 말하면 파열음이 비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처럼 바뀌는 거야. 우리도 친구 만나면 어때? 나 되게 소심한 아이였어. 근데 오랜만에 이번에는 정말 활달한 친구를 만난 거야. 걔랑 같이 놀러 다니다 보니까 내가 그 아이의 활달함을 닮았네. 그거를 동화라 그래. 동화됐다는다. 그지? 동화됐어. 사실은 비음화는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는 동화 현상으로 하나 또 묶일 수가 있어요. 닮아가는 거야. 근데 그 닮게 만드는 주체가 누구야? 비음이야. 그래서 비음화라고 하는 거야. 유음화는 누구야? 유음이 아닌 게 유음을 쫓아가는 거야. 유음을 닮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음화야. 그땐 유음이 중심이 되는 거야. 구개음화야? 구개음이 지읒지읒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구개음이 아닌 게 구개음을 만나서 구개음처럼 돼버리는 거야. 그지? 아하. 자, 그러면 얘네가 왜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지 봅시다. 자, 일단은 기어, 디귿, 비읍이 바뀌는 게 얘네가 바뀌는 거예요. 얘네가. 그 여러분들이 의문의 책에 있던 데 있죠? 거기다 필기 한번 해줘도 되고 그냥 듣기만 해도 돼. 얘네가 파열음인 거고 얘네가 비음으로 바뀌는 거야. 알겠죠? 비음화에서는. 그러면 누구를 닮아갈까 했더니 비음이잖아. 비음 여기 있잖아. 보니까 입술 소리에 있는 비음은 미음인 거고 잇몸 소리에 있는 비음은 니은인 거고 여린이 춘장 소리에 있는 비음은 이응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조음 위치가 같은 애들끼리 변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기억은 그때서 그래서 무조건 이응이고요. 디귿은 무조건 니은이고 비읍은 무조건 미음으로밖에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를 있죠.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엽창 요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좋은 위치라고 해요. 파열음, 파찰음, 비음, 유음을 우리가 뭐래? 좋은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음화는 좋은 위치는 동일한데 좋은 방법이 바뀌어서 좋은 방법이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여기까지 정리가 되니까 페이지를 바꿔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럼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네들은 항상 대각선 동그라미 보시면 돼요. 국물이에요. 국물이니까 대각선 동그라미 뭐냐. 요렇게 대각선 그리면 되죠. 대각선 그리면 되죠. 근데 누가 바뀌어야 돼? 비음이 아닌 애가 바뀌어. 비음이 아닌 애가 특히 기억은 뭐로만 바뀌어? 이음으로만 바뀌어. 이러면 너무 쉬워. 그지? 그 다음에 닫는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디귿 이응이 잠깐 표시만 할게요. 디귿 니은이잖아. 그지? 근데 비음이 아닌 디귿이 바뀌겠죠? 그러면 디귿은 무조건 누구로 바뀌어? 그치? 니은으로 바뀌니까 닫는 되는 거예요. 그죠? 닫는.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반물. 이제 여러분들 해보세요. 반물 어떻게 소리 나나? 선생님 기다릴게요. 아니면 스탑워치는 하세요. 응. 스탑워치는 하시는 게 좋겠죠? 비읍하고 미음이 만났어요? 대각선 동그라미 그려보세요. 그래야지 눈에 보여. 그러면 미음이 바뀌면 안 되죠. 그러면 반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요게 비음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었어요.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조건. 선생님 일렬요 나열해서 썼는데 조금 힘드니까 요거는 좀 지우고 여러분들 노트 같은데 조금 더 써봐요. 2번 두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기억, 디귿, 기읍이 리을을 만나요.